안녕하세요. 다양한 사건, 사고, 사례와 관련 법률, 승소하는 법 등을 알려드릴 울산의 강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주로 술이 취해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먼저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포함되는데요. 청원경찰이란 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서 보안 담당을 하시는 분들을 청원경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엄밀하게는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일반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일반 경비원이 일따름이죠. 따라서 이분들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현행법 체포 시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묵비권 등을 고지하는 소위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찰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직무를 집행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집행과 밀접 불가분에 있는 행위, 즉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준비행위, 대기행위, 일시적 휴식행위 중인 경우에도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폭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법조문에 똑같이 폭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각 범죄마다 폭행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의미보다는 조금 넓어서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지구대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지구대 바닥에 던지는 행위나 적법한 연행 중에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찬다든가 지구대 문을 발로 차는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당신 밤길 조심해 라며 신변상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다만 상대방이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된다면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그 행위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즉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님이라고 풀이되는데요. 판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할 의도가 필요하고 또한 반드시 몸에 지니지 않아도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등산을 갔다가 과도를 배낭에 넣어뒀는데 하산 후에 술에 취하여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그 과도를 공무집행방해에 사용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경찰과 직접 합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개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경찰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는 정도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변의 변호, 다음 편에서 보다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